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은 급속하게 노동환경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노동을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가 어떤 관점으로 시대를 대응할지를 사회공공연구원 박재범 연구위원으로부터 강의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I가 통신산업에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가장 큰 직무는 뭐냐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째는 고객센터입니다, 당연히. AI 시스템에서 막 자동 로봇, ARS, 콜봇 이런 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STT, 그래서 말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뜨고, 텍스트가 자동으로 말로 나가고, 이 기능이 있는데, 이러면서 사실 고객센터가 가장 많이 잘렸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고객센터는 대부분 직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주화되니까 자회사에 있으니까 잘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잖아요. 외주 노동자들의 갖고 있는 숙련도를 학습하기가 좋아요. 현대자동차가 당장에 아틀라스 도입을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틀라스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의 숙련을? 현대가 노동자들의 숙련을. 노동자들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못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객센터가 가장. 두 번째가 네트워크 관제입니다. 장애 예측, 트래픽 체제와 원인 분석 자동화. 이게 AI가, 예전에 사람이 어쨌든 기지국, 국사 같은 데서 어쨌든 같이 보면서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예상 인력은 단순 모니터링 인력을 축소하고 AI 도입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숙련된 노동자, 기존에 10명이 했던 거 숙련된 노동자 한두 명이 남으면 AI가 잘 분석한 걸 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신규 채용이 거의 없습니다. AI 들어오는 산업. 그 다음에 이제 더 이렇게 되면 자동화가 되면 기술이 발전하면 장애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보수 인력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제 원격 진단, 예측 정비, 작업 지시 자동화를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AI로. 이미 이제 국사 같은 데 자동화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다 AI 칩을 씹겠다는 거거든요. 예측해가지고. 그래서 트래픽도 조정하고, 자동으로. 그런 걸 하겠다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단순 출동 인원을 감소하고, 복합장애를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들의 소수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본사로 넘어오면 영업 마케팅입니다. 영업 마케팅은 실제로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 이탈을 예측하거나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거나 캠페인도 자동화해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이렇게 되면 이제 영업 지원이나 분석했던 인력들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걸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만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한 영업을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영업 마케팅 인력이 구조조정을 했죠. 그 LG 플러스 같은 경우가 마케팅 인력들, 그 직영점들 다 없애면서 도구화시키거나 외주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사무 지원 인력, 내부에서. 회계, 그 다음에 사무 지원, 이런 인력들도 이미 이제 백오피스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무 지원이나 반복 처리는 AI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도 줄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전 분야의 인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AI에게 통신으로 다가오면. 근데 어디가 늘어나느냐? 보안 관제. 보안 인력은 고도화돼야 되겠죠. AI 시스템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인력들은 신규 전문 인력으로. 엔지니어 전문인, AI 엔지니어가 되겠죠. 이런 인력들은 가능. 그래서, 대체로 근데 이게 어떤 경향을 띠냐면, 당장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AI라고 하는 거는 그 업무를 파악하기에 데이터 수집도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그 학습하면서 실제로 이걸 실험해야 되잖아요. 실험할 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류를 잡아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 사람을 줄여드는 방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반복 정형 업무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고숙련, 통제, 분석 업무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소수죠. 이런 것들이 미칠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이런 인력 감축이 왔냐? 되게 특이하게도 AI를 만든 빅테크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AI 기술을 만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 18,000명 잘린 거 아시죠? 왜냐면 코드 짜던 전문 엔지니어거든요. 고액 연봉을 받고. 코딩의 30%를 지금 AI가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입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력 18,000명을 자릅니다. 만든 사람들을 AI에 의해서 자기가 잘린 거예요. 자기 기술에. 그 미국 컴퓨터 개발자의 27.5% 정도가 지금 감원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잘 안 드러나지만 카카오, NHN, 네이버에 있는 IT 기술자들 있잖아요. 지금 다 구조조정. AI 도입 때까지는 대규모로 뽑아서 그걸 다 AI 시스템 넣었잖아요. 그들이 다 AI가 하면 된다고요. 다시 다 잘리고 있거든요. 거기 지금 굉장히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어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미국에서 채용 공고가 30% 줄었습니다. UPS, 메타, 구글, IBM 이거 다 빅테크잖아요. AI 도입을 이유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시작했고, 소피파이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더라고요. 여기가 CEO 그런 얘기 했대요. AI로 못함을 증명해야 채용. 굉장히 상징적인 말. 실제로 그래서 수익이 엄청 났어요. 중견, 중소, 1인 전자상거래사들이 거기에 가입해갖고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막 무료를 쓰게 하는데 뭘 한 3만원, 5만원 내게 하고, 좀 큰 기업들은 뭐 15만원, 30만원 내게 하고, 플랫폼 다 짜줘요. 그리고 그 상거래망의 이 유통망을 자동으로 AI가 연결해줘요. 그래서 2020년도 1분기 보면 미국 기업의 감원의 약 절반 이유가 AI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다. 산업적으로. 아까 보였을 때 통신도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이제 일자리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아까 전 대규모 감원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점진적 감원이 됩니다. 대규모의 정리해고는 없어요. 자연퇴직하면 재충원을 안 합니다. 그렇죠? 지금 충원이 거의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데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인원이 감소했어요. 이게 올해 통계거든요. 6년. 그 자동차 산업 전체에 이제 있는 채용되어 있는 인력의 중에 한 3,000명 정도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한국경제협회에서도 올해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한 30% 정도 되고. 결국은 뭐냐면, 신규 채용 인력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 세대 간 갈등 문제를 양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도입되면 기존에 일했던 고숙련 노동자들, 고연봉, 나이 많은 노동자들이 잘리신 게 아니고, 이들은 숙련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니까 뽑아먹을 게 있잖아요. 그게 되면은,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한 단순 반복 정형화된 업무는 AI가 하잖아요. 이걸 주로 누가 했어요? 신입이 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청년의 고용의 질은 훨씬 더 나빠지죠. 그 영세하청이 먼저 들어오고, 아까 콜센터 말씀드렸잖아요. 영세하청이 먼저 들어옵니다. 왜냐면 테스트 배드처럼 활용해요. 뭐 잘 되네? 그럼 갖다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숙련된 노동은 안전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몇 년 못 간다. 단순 반복된 작업이 자동화 대상이고, 옛날에는 이 자동화의 과정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노동조합이 협상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AI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시간의 축도 단축했다.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이 라인에 자동화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노조 협상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재설계 다 하고 라인도 깔아야 되고. 근데 그 제조업에도 외국에서는 기존 설계의 AI 자동화 라인을 씌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했냐? 39시간입니다. 39시간. 그러니까 노조는 협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 전까지의 예를 들면 숙련을 얼마나 우리가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비표준 고숙련 작업도 자동화 대상이 있겠다, AI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세상에 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자동화가 옛날엔 제조업의 문제였다면 지금 다 통신, 전 산업의
미치는 영향이고 그 빌미로 이미 구조조정하고 있다. 여기 앞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해외 노동자들 어떻게 대응했는지만 잠깐 보고 마칠게요. CWA라고 하는 건 전미통신노조입니다. 여기가 AI를 작년부터 핵심 단체협약 의제로 할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어요. CWA가 얘기하는 건 AI가 노동을 대체하고 탈숙련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의 일을 보완하고 권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노동자들이 가져야 될 AI에 대한 기술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말의 반대로 갔겠죠. 노동을 대체하고 탈숙련화시켜서 노무관리 비용과 인건비 절감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8가지 정도를 제안합니다. 노동조합이 AI는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협의해야 된다. 도입 목적, 사용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 쓸지,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를 이 노조가 사전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그리고 도입되는 과정도 노사가 합의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AI라고 하는 자동화 기술은 도입된 이후에 협의하면 늦습니다. 도입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측에 요구하고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협약을 맺기도 했죠. 근데 아주 낮은 수준의 협약이에요. 미국인데 AI 영향 공동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사가 조합원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합의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KT도 AI가 이제 그 업무 시스템에 많이 도입될 텐데 전 사전 협의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요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 평가 최소한 노사 합의 비슷하게 노사 합의에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관심을 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AI 도입 관련한 이제 외주화 문제가 AI는 다 외주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기술은 통신처럼 자기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은 회사들은 다 외주거든요. 아까 뭐 이제 보안 감시 고도화, 예를 들면 전문 엔지니어 고도화 이 사람들이 그 해당 기업의 직원 정규직이 아닐 거예요. 외주 그 회사에 AI 전문 회사에 그렇기 때문에 외주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AI 도입 과정에서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일어나고 외주화가 되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응해야 한다. 여기 뭐 독일이죠. 도이치텔레콤. 여기도 이제 그 KT 같은 데였잖아요. 민영화 시켰지만 여기는 어쨌든 노동자 평의회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아예 직원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노사합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개인 데이터는 함부로 못 쓰게 하고 5인으로 합쳐서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민감정보 보호라 해서 정책 견해나 신념, 노조 가입, 성적 지향 관련 정보 수집 금지시키고 이걸 다 세부적으로 맺었습니다. 그 AI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 정규직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그 노조에 가입 내지는 개인의 성향 분석도 가능하고요. 평가 측정도 가능하고요. 인사평가에도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꼰대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왜곡되고 편향된 그 데이터가 어떤 평가를 하냐에 따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열어두면 안 된다.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모르는데 평가 기준을 알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의 AI, 빅테크가 갖고 있는 AI 기술의 위험성은 그걸 만들었던 제프리 힌턴 교수 같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분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른대요. 경로를 알아야 오류가 나면 그걸 찾아서 그 경로, 기술적으로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추론의 값이 굉장히 정확하지만 이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과학자도 이걸 파헤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럼 이게 만약에 확 틀어버려가지고 정보를 스스로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입했을 때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게 잘못된지도 모를 거다 잘못하면. 이 문제거든요. 똑같습니다. 그걸 인사평가에 쓴다고 하는 건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마지막으로 좀 과제는 저는 국내 통신사들이 여전히 매출이 정체되고 비용 절감 압력을 받고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신기술 도입, 성장 동력을 찾아서 AI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레거시 내지는 본업이라고 하는 통신 네트워크 이 부분에 조직을 슬림화해야 되고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런 노력이 더 강화될 건데 따라서 이제 이 AI 도입 내지는 이거 꼭 AI가 아니더라도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교섭의 대상이 빨리 되어야 되고 이게 결국은 고용이나 직무, 감시, 평가, 외주화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조가 사전 통제와 공동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기업의 한 노조 차원에서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LG나 이제 SK 동지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원화청 노동자들도 같이 해야 돼요. 산업 전체적인 대응, 통신 3사가 대응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한 개 노조가 한 개 기업을 상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투쟁의 과제가 좀 필요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한 AI 도입인가? 무엇을 위한 우리의 신기술인가? 무엇을 위한 신성장 동력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속에서 AI가 존엄한 삶과 노동을 위한 AI여야 되지 인간을 대체하거나 인간을 평가하는 AI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기술 도입을 빙자해서 통신산업이 구조조정 되고 있는데 전 그 얘기 좀 많이 드립니다. 통신산업의 조직 대표성을 확보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하나의 기업의 다수 노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신 3사를 대표하는 조직, 예를 공공운송사의 방송통신협회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조직 대표성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도 얘기해야 되고 통신 자본가들을 상대로 통신 3사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려면 또 원화청 노동자들이 함께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잘리는 건 하청 노동자들이겠지만 이 칼은 결국 자기들한테 정규직들한테도 올 거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산업전환기에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이 내부에 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